12시에 11시 58분 일어나가지고 한 10시쯤에 일어났어요. 조금 쉬다가 컴퓨터 이렇게 글쓰는 세팅을 하고 밥을 먹고 있어요. 이거 저기 죽, 응? 참치죽 하고 이거 오징어 젓갈. 예? 간단하고 편하고 맛있고, 냉장고에 살짝 넣다가 시원하게 먹고 있어요. 일어나서 유튜브 것입니다. 살짝 보다가 그리고 이 흔들림이 끝나고 나면 뜨는 거 진리 위에 세워진 것, 의로움에 뿌리 내린 것, 영원한 것에 돛을 내린 것만이 굳건히 서 있게 될 밥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민국이가 섬길지니 이것은 피해자인데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게는 그럴 만한 몸무게가 자격이 없어. 28kg예요. 그래서 는 너무 약해. 결정도 너무 밥을 먹어야 많지. 된다. 실수도 움직이질 수없이 못하게 했고, 계속 쓰러뜨리는 실패도 거예요. 너무 약사서. 많이 했어. 응? 사람들을 그래서 수없이 실망시켰는데 정신건복센터에서 하늘이 어떻게 악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살했다라고 위장을 하려고 움직이지 못하게 청산가래하고 마취제를 계속 쓰러뜨려놓고, 응? 또 밥을 먹으면은 구토제하고 호흡곤란제 써가지고 밥을 못 넘기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원래는 만 60, 한 8kg 정도 나갔었대요. 응? 키가 큰 편은 아니니까 응? 괜찮은 몸무게인데 몇 달 사이에 몸무게가 28kg가 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의학적으로 위험한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직장 간둔 지가 지금 노가다를 됐었는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는 거의 괜찮았다는 얘기죠. 근데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민국이가 통화 내역도 있는데 직장에서 이제 심리검사를 했는데 그게 정신질환 검사지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누가 째려본다, 따라다닌다, 음식이 약을 타는 것 같다, 이런 목록에 전부 체크를 해버렸대요. 그러면은 그게 공식적으로 정신질환으로 코드가 매겨져요. 그래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시켜서 WHO가 이 테러를 하려고 정신질환자를 몰아서 방역을 하기 위해서 그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검사라고. 그걸 검사를 왜 하느냐? 공식적으로 자기 자신이 나는 정신질환이라고 사인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그러면은 이걸 나는 받겠다라고 한 적이 없다. 맞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진단을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모든 질환자들에게 우울증이 올 수 있으니 미리 치료한다 하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시민들에게 시키면서 사회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고 조직 스토킹 전파목이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고 얘기를 해라.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개 사이코 짓거리죠. 나치 전체주의. 그래서 온갖 괴롭힘, 만행, 이간질, 거짓말, 시민들 시켜가지고 층간소음, 직장 따돌림, 괴롭힘, 성추행, 성폭행, 차량으로 따라다니고, 째려보고 기침하고, 욕하고, 가래침 뱉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한테 그런 걸 심리치료라고 하고 신경작용제, 외부치료라고 화학무기 테러를 가해가지고 흥분, 분노, 무기력 이런 상태를 만들어서 조직 스토킹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원격 의료법으로
BCI 장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것을 녹음을 해요. 그래서 위원회에다가 사회 안전을 지킨다라면서 코로나 방역으로 사회 안전을 지킨다라면서 그 자료를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면은 원격 의료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몰래 체크하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심리검사에서 체크하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녹음을 해서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서 정신질환 코드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뉴스에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 사회에서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이다. 질병을 치료하고 정신질환 치료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놓고 모든 기관들하고 같이 하죠. 시민들하고, 경찰이며 119며 전부 피해자들한테 다 탈을 하고 있죠. 그걸 치료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이 몰래 하니까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국민들이 이걸 당해,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당해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은 피해자 단체, 그것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방지원들, 요원들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단체예요. 거기서 이제 이걸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들은 그런 줄 알고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테러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즉시 망상병 코드가 매겨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망상병 환자라 우리 사회에서 심리치료라고 미리 치료한다라면 시민들하고 국가가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얘네들 말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망상병 환자라 이거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자신을 해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검사지에 나를 째려본다. 음식에 약을 탄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나를 차량에는 오토바이가 따라다닌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힌다. 이거 심리치료라고 모두 시켜놓고 이거를 조직 스토킹이라고 그런다. 조직 스토킹은 뭐예요? 조직. 누구라고 딱 특정을 할 수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 자신한테, 피해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특정 사람 특정으로 이제 뭐 몇 개월이고 몇 년 동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다녀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부산 가가지고 당장 그 편의점 가보세요. 거기서도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이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망상병 환자라 전 시민을 조직 스토킹이라면서 전파무기로 고문을 한다라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 시민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 위원회에 보내는 거예요. 조직 스토킹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특정하지 못하면서 전 시민이 나를 해친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뜻이에요. 망상병 환자라 그렇다. 그렇게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왜곡을 시켜놓고 여러분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망상병 코드를 매기는 거예요. 그 악질적인 방법에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인데 나치즘 의료인들을 사용시키고 리든베르크 협약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인류 전체에게 가르친 거예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들은 정신건강의사회고 방역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백 년간 해온 짓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망상병 코드를 매겨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제대로 밟고 죽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응?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응? 사회 안전을 지킨다라면서 방역을 하고 국민들을, 질병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응? 그래서 민국이도 3개월 전에 이제 직장을 간두고 이 테러를 받기, 그 심리 검사를 하고 엄청나게 강해졌대요. 그런데 이제 얘기만 듣다가 어제 제가 사진을 보내줘서 봤죠. 깜짝 놀랐어요. 거의 진짜 뭐 울 뻔했어요 제가. 그래서
집에 이제 고립이 돼가지고 두려우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것보다는 이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맞추자고 우울증으로 이제 자살했다라고, 응? 만들려고. 그거는 이제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으로 죽이는 건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이렇게 사고를 치게 만들어서 재산받고 죽이는 거고, 테러법으로 규정해서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안락사법을 적용해서 죽이는 건 직장을 못 다니게 만들고 집에서 쓰러뜨려서 저체중으로 만들어서 밥 못 먹게 만들어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라고 해서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제일 효과적인 게 누가 봐도, 응? 이 사람 우울증으로 자살했구나, 응?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들게 거식증으로 만들기 위해서 체중을 빼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죽일 거니까. 그러니까 안락사법을 적용해서 국민들을 죽임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죽는 사람들한테. 집에 막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죠. 무기력하게 만들어가지고 청산가리 마취제 싸서 청소조차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놓고 죽이면은 이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청소를 못하고 죽었다. 응? 두 번째, 살을 극도로 빠지게 해서 이 사람은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하고 잠자다 죽었다. 봐라, 자다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건강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악순환을 만들어요. 응? 첫째, 움직이지 못하게 마취하고 청산가리 계속 쏘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특히 이제 고립을 시켜요. 피해자들을 고립을 시키죠. 누군가가 뭐 잔소리를 하거나, 야, 너 뭐 그만 자, 너 왜 그래, 뭐 이런 잔소리를 하거나, 또는 뭐 밥을 챙겨주거나, 이럴 수 있는, 옆에서 누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게끔 고립을 시켜요. 가족들하고도 친구들하고도 심리치료를 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혼자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 못 일어나게끔 계속 청산가리하고 마취제를 치료제라고 쏘면은, 그렇게 간신히 밥만 먹고 간신히 뭐 이렇게 한 끼 먹을까 말까 하면서 쓰레기를 있다가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있다가 밥을 못 먹으니까, 못 먹게 이제 구토제하고 먹을 때마다 호흡곤란제를 쏘면은 밥을 넘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기운이 또 빠지잖아요. 청산가리까지 맞는데 밥까지 못 먹으면, 네? 못 움직이는 거예요. 계단 나가면 막 다리 후달리고, 네?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밥을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체중을 감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국이한테 그런 조언을 했어요. 이러한 시스템이니까 당장 일어나면은 우울해서 그렇다라고 치료라고 약을 쏜다.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던가, 창문도 좀 열고, 환기도 시키고, 뭐 흥얼거리기도 하고, 네가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아라. 그리고 뭐 민국이한테는 발가락에다가 발톱을 약으로 다 뽑아요. 저도 반 이상 뽑혔었어요. 뽑아서 피가 막 질질 나가지고 또 그걸 치료라고 거기다 약을 쏴가지고 아예 걷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국 입장에서는 뭐 테러를 받는 건 아는데 일단 발도 아프고 너무 아프고, 일어나면 기운이 없어요. 말도 못해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지금 힘들어요. 체중이 28kg니까. 거기다가 내가 너 과거에 무슨 일을 했었니?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나. 이건 뭐냐면은 체중을 얘네들이 28kg 정도 빠뜨려 놓고 무슨 작업을 하냐면 기억상실제 쏴서 치매 환자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럼 완벽한 정신질환자가 되는 거죠. 누가 봐도. 그래서 네가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갑자기 친구 이름이 뭐 안 떠오를 때도 있어요. 저한테 지금 말할 때 이렇게 수은 쏘고 마비제 쏘는 것도 치매 뭐 이쪽으로 이제 코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응? 이 사람은 응? 응? 정신질환자라 응? 말을 어눌하게 한다. 응? 이렇게 코를 골려고 계속 이따를 하는 거예요. 말할 때 기억상실제 쏘는 것도 이 사람은 응? 자기가 하려고 했던 내용을 기억을 못한다. 응? 그리고 펜타닐을 쏴서 어? 그리고 펜타닐하고 기억상실제가 엄청나게 써요. 이 얘기하니까 아! 네? 펜타닐하고 기억상실제를 써가지고 치매 환자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아이 뭐 말아버리지. 어? 뭐 친구랑 얘기할 때도 너 누구 걔 있잖아 우리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게 한 10번 되잖아요. 그러면은 코드가 올라와요. 치매 치료다. 그래서 기억상실제 더 싸요. 예? 그래서 그거 대처법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억상실제 많이 맞으실 거예요. 피해자들이.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처법은 만약에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런 단어들, 뭐 엄마의 이름이라든가 기억상실제 쓰면 엄마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예? 친구의 이름이라든가 또는 뭐 내가 과거에 지금 민국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이 기억이 안 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응? 정상적인 객관적인 생각에서. 근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기억상실제를 쏴가지고 응? 그렇게까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거는 뭐냐면은 왜 그렇게까지 악화가 얘네가 약을 쏘냐. 기억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갔기 때문이야. 어? 어? 여러분들이 친구랑 대화하다가 같은 친구의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 걔 있잖아. 기억이 안 나. 그리고 그냥 넘어갔단 얘기야. 다른 얘기로. 응? 그걸 생각을 해내려는 노력을 안 했단 얘기야. 걔 누구 있잖아. 잠깐만 있어봐봐.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네가 약을 딱 쏘고요. 딱 기억상실제를 쏘고 그럴 때 쏴서 이제 생각을 안 나게 만들고 몇 초 동안 기다려요. 응? 그러면은 약 기운이 싹 사라지면서 생각이 나요. 응? 나는데 그 시간을 보는 거라. 응? 이 사람이 기억을 해내는지 아니면 그런 노력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지 그것을 반복되는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을 기억상실제를 맞고 뭐 누구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 그냥 그걸 한 10번 그냥 넘어갔다. 뭐, 응? 뭐 뭘 어디다 넣었는지 응? 잊어버리고 그냥 그걸 넘어가고 생각을 안 해버린다. 그런 노력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응? 치매 치료라고 그 다음부터는 코드가 올라가서 기억상실제를 더 강하게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돼서 민국이처럼 과거에 형 내가 1년 전에 40 몇 살인데 과거에 했던 일이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야. 나랑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자신은 그거를 당연하다듯이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그냥 기억이 안 나요 형님. 기기와 연결이 어? 해제되었습니다. 내가 얼마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러한 얘기도 없이 민국이 같은 경우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러고 말아버려요. 이건 뭐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치매 환자라는 얘기예요. 예? 물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억상실제 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계속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치료라고. 그래서 민국이한테 이제 그런 얘기 두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를 알려줬어요. 기억상실제 쏴서 첫째로 얘네들이 하는 일은 동시에 하는데 밥만 못 먹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청산가리 싸서 못 움직이게 하고 마취제 싸서 그 다음에 구토제나 호흡곤란제 싸서 밥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체중이 떨어지면은 치매 환자로 몰기 위해서 기억상실제를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죠. 못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그 체중 감량되는 거, 기억상실, 요 세 가지 일으키는 거를 제가 조언을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질병 코드를 올려가지고 얘네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걸 가지고 망상병 코드를 올려서 질병 코드를 올린단 말이에요. 정신질환 코드를.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일이 테러방지법, 안락사법을 적용해서 이제 테러방지법이 적용된 사람들은 버벅거리게 수은을 쏴요. 테러방지법이 적용된 사람들은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을 일으키게 만들고 안락사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쓰러뜨리고 못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단 말았는데 어? 계속 잠만 재우는 거예요. 어? 우울증 치료라고 약을 쏴서. 우울증이 아니죠.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죠. 응? 그래 놓고 밥 먹을 때 구토제 쏘고 밥에다 약을 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미 민국이 같은 경우는 그 직장에서 심리검사 할 때 음식에다 누가 약을 탄다라고 체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런데 걔는 체크를 한 거고 여러분들은 말로 하잖아요. 조직 스토킹 전파 무기로 밥에다가 약을 탄다. 약을 그 얘기를 하는 즉시 생각을 하는 즉시 녹음을 해가지고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조현병 코드가 매겨지는 거예요. 망상병. 그게 치료라고 더 쏘는 거예요. 응? 약을 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입이나 음식에다 약을 쏘는 거예요. 탄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 할 때마다 점점 여러분들 그 말을 할 때마다 내 음식에 약을 탄다.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어? 더 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약 쏘는 게 강해서 못 먹게 돼요. 어? 예? 딱 음식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한테도 그랬었어요. 제가 이 테레 받으면서 한 6개월간을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셨었어요. 물에다 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실 때 입에다 쏘는 거야. 몸에다 쏘고. 예? 그렇게 되면은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걸 지금 극복을 했죠. 어? 그렇게 밥 먹을 때마다 약을 쏘고 구토제를 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음식을 보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불안한 거야. 아유, 뭐, 죽는 거 아니야? 어? 이 새끼들이, 조직 스토킹들이 약 타는데? 어? 조직 스토커들이? 응? 그리고 만약에 뭐 친구랑 밥을 먹는데 거부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거식증이라고 진단이 떨어지는 거야. 이 사람은 누가 약을 탄다라면서 밥을 안 먹는 거야. 거식증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응? 응? 그때서부터는 이제 밥 먹을 때마다 구토제하고 호꼴란제 써서 아예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거식증이 뭐예요? 어? 밥 먹으면 바로 가서 구토해버리죠.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질병이에요. 예? 화학무기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민국이가 그 상황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약을 너한테 쏘는 거다. 네가 심리검사제에서 거기 체크를 했기 때문에 치료라고 하는 짓이다. 절대로 피하지 마라. 그냥 먹어라. 예? 저도 6개월간 처음에 몰랐을 때 옛날에 한 7, 8년 전이죠. 응? 물에다 그 짓을 해가지고 응? 밥은 먹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 전국을 다니면서 피해자들 만들고 길에서 자면서 약 만들어서 차 약 만들어가지고 아픈 사람들 유튜브 같은 거 봐서 아픈 사람들 돕기 위해서 전국을 다닐 때 뭐 먹을 게 없었죠. 돈이 없어서. 그래서 하루에 뭐 김밥 한 줄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식에다 밥을 먹을 때 입에다가 음식에다 약을 쏘긴 하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그 시점에 어디 이렇게 가가지고 부산이었나?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거기 뭐 유원지 비슷한 데였어요. 응? 약간. 근데 거기 커피 파는 아줌마가 아유 힘들죠 덥죠 커피 한 잔에 갖다 주더라고. 먹었어요. 바로 쓰러졌어요. 응? 응? 거기다가 이제 외부 치료라고 약을 쏜 거예요. 아줌마가 타는 게 아니에요. 응? 아줌마가 타서 주는 게 아니라 아줌마한테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뭐라고 시키냐면 저 사람 우리 관리 대상자인데 응? 치료하는 사람인데 밥도 지금 못 먹고 있고 더우니까 목이 탈 테니까 저기 뭐 커피 한 잔 갖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럼 갖다 주잖아요. 어? 정부가 의료인들이 시키는 거니까. 그 아줌마도 요원이니까 갖다 주면서 거기다가 외부 치료라고 화학무기 쏘고 있는 거야 계속. 어? 그럼 피해자들은 먹죠. 딱 한 모금 먹는데 핀 도는 거야. 응? 응? 그 맛에서 느껴지니까. 몸에도 많이 쏘고 있고. 그래서 약을 탄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점점 강하게 해서 그거를 내가 그래서 그걸 한 모금 먹다가 뱉고 안 먹었어요. 그 뒤로부터는 마시는 거에는 전부 쏘는 거야. 못 마시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6개월 동안 거의 6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개월 동안 물을 못 마셨었어. 그냥 국이나 이런 것만 마시고.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해요,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악마 새끼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음식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음식이 풍부한 상황도 아니고, 응? 하루에 김밥 한 줄, 오뎅 한 봉다리 먹으면서, 응? 전국을 돌면서 피해자들 만나러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 돕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음식까지 못 먹으면 어떡해요. 음식은 먹었었는데 물에다가는 그 짓거리를 했었단 얘기야. 근데 내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이 새끼들이 점점 강해지는구나. 아예 물 한 모금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응? 그 생각을 딱 깨닫고 바로 편의점 가서 음료수 사가지고 물 한 통을 사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마셔버렸어.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그래요. 왜? 자신들이 거식증 코드를 매긴 거, 이 사람이 약을 탄다라고 믿고 말을 하고 누군가가 내 음식에 약을 탄다라고 믿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야. 예? 이해가 가세요? 응? 얘네들은 조직 스토커들이 약을 탄다, 전파먹으로 테러한다, 이 말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 그래서 그거를 질병이다 코드를 매겨가지고 계속 테러를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악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국이도 형 밥 먹을 때 약을 타요. 그래서 잘 못 먹고 그 이제 과정이 넘어갔죠. 그 후로는 이제 거식증 코드를 매겨가지고 얘네가 테러를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 구토하고 숨을 못 쉬니까 질소가스 쏘는 거예요. 숨을 못 쉬니까. 안락사법은 질소가스로 죽여요, 국민들은. 근데 질소가스는 호흡곤란제예요. 입에다가 쏘면 숨을 못 쉬어요. 산소가 몸에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 속에 있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음식을 넘길 수가 없어요. 왜? 아! 응? 경련제사요? 왜? 질식할 것 같아서 음식을 못 넘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지랄을 해놓고, 그리고 다 먹고 나면 구토시키고, 그 지랄을 해놓고 구토제사죠. 거식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네? 그래 놓고 움직이려고 하면은 아직 힘은 남아있잖아요, 젊으니까, 민식이가. 그러니까 발에다가 발톱을 빠지게 붓산을 써가지고 계속 쏴가지고 발톱을 뽑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응? 그러면 아이가, 요즘 젊은 아이들은 이 피가 나고 아픈 것에 대해 극도로 예민해요. 요즘 아이들은. 우리야, 나 때까지만 해도 강원도에서 장마 때 바위가요 막 이만한 게 장마 되면은 계곡에 막 굴러다닐 정도로 물살이 센데, 우리는 거기 그냥 막 잠수를 해가지고 한 100m씩 되는 거 막 파도도 그런 파도가 없어요. 막 흙탕물이 막 회오리 치고 이런데, 우리는 잠수해가지고 거기 친구들이랑 누가 빨리 건너가나 이런 거 내기하고, 토끼 잡고 뭐 뱀 잡고, 겨울에 쓰레빠 신고 눈이 막 허리까지 오는데, 학교 갔다 오면 나무에 한 짐 해가지고 오고, 개구리 잡아서 먹고 뭐 개울 가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구워 먹고 군인들하고 건빵하고 바꿔 먹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라 뭐 어디 웬만큼 다치거나 아파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몸에서 피가 나면 애가 두려움을 확 느낀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거야. 발톱을 뽑아서 계속 피가 나고 있더라고. 형, 이 정도로 너 몸 상태가 어떤지 형한테 좀 알려줄 수 있니? 그랬더니 그런 이제 자료를 보내주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형, 도저히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근데 밥은 얼마나 먹고 있니?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너 지금 나가는 걸 못하고 있구나. 그랬더니, 예, 나가면요 째려보고요, 마트만 가도 째려보고, 욕하고 가래침 뱉고 그래요. 또 못 나가요. 형,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알려준 거예요. 첫째, 얘네들은 지금 너를 못 먹게 해가지고 거식증 코드를 매겨서 못 먹게 하고, 두 번째, 네가 약을 탔다라고 믿게 해서 거식증 코드를 매겼다. 그러니까 무조건 먹어라. 무조건 먹고, 두 번째, 네가 일어나면은 얘네들은 우울증 치료를 하고 마취제 쏘고 청산가리부터 쏘고 자신들의 존재를 계속 화학무기 쏴서 각인을 시켜가지고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당한다라는 생각만 들게 만들 것이다. 24시간. 네가 그러고 있지 않니? 그랬더니 맞아요. 네가 3년 이거 당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지냈니?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했었죠.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24시간 너는 이 생각만 하고 있고 쓰러져 있고 먹지도 못하고 있다. 예, 맞아요. 그러네요. 형 얘기 듣고 지금 내 자신을 보니까 그러고 있네요. 응?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들은 너를 우울증으로 지금 죽이려고 한다. 우울증 걸렸다고 해서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일어나자마자 네가 좋아하는 영상을 틀던가 음악을 틀던가 흥얼거려라. 뭘 해도 좋다. 네 과거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 이들은 너의 과거의 모습을 파괴하고 우울증 환자인 것처럼 만들고 있다. 응? 그랬더니 맞네요. 한번 해볼게요. 어? 그래서 이제 공원을 갔어요. 사람들이 나가면 째려보고 욕을 해요. 이들은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너를 못 나가게 두려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들이 나를 괴롭혀서 못 나가는 우울증 환자로 만들고 있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냥 동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라. 응? 어? 나가라. 어? 그리고 아는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딱 눈이 마주쳤다면 네가 먼저 인사하고 반갑게 해라. 어? 그 사람들은 너한테 치료를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째려보라고 시키고 너의 반응을 그대로 녹음을 하거나 너의 반응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위원회에게 보고를 해서 너를 망상병 코드를 매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네가 먼저 친절하게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은 그 사람 반응이 너의 반응을 그대로 보고를 한다. 이 요원들은 그게 직업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람 사진을 보내요. 원격 의료법으로. 이 사람은 우울증 환자, 망상병 환자니까 째려봐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 시켜요. 그래 놓고 뭘 또 시키느냐? 이 사람이 하는 반응을 그대로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증언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법적으로. 학술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째려봤을 때 너네 조직 스토커지? 한국인 저기 전파무기로 나 고문하고 있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아 맞네 망상병 환자. 이래버려요. 망상병 환자 맞네. 그건 무슨 얘기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사람은 망상병 환자, 우울증 환자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 스토킹이다 두려워하거나 전파무기 테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보고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살방지원이. 예, 망상병 환자 맞아요. 예, 나보러 조직 스토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조직 스토킹이라는 말은 설명드렸죠. 예? 언제 이 사람은 자신을 내가 해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칼부림 할지 몰라요. 이렇게 증언을 해버려요. 예? 그럼 치료를 하고 더 세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민국이한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관심을 끊어라. 그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테러범이라고 생각 절대로 하면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자살방지원 정신이나 심리치료한다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고 마트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라. 응? 그 사람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요 매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만 시켜요. 요원들에게 째려봐라, 기침해라, 욕해라,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코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냥 일반 시민이다. 응? 아유 그러면 나는 원래 편의점 가면은 아유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거든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뭐 고생 많으십니다. 예? 처음에 저한테도 막 째려보고 그랬었죠. 예? 예? 가래침 뱉고 막 욕하고 아씨 막 그런데 이제 편의점 같은 데 갔을 때 내가 딱 째려본단 말이에요. 아예 안녕하세요 먼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째려보다가 아예 안녕하세요 같이 인사를 해요. 민국이가 엊그저께 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실행을 했는데 어제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형 말이 맞았어요. 그동안 이게 점점 얘네들이 째려보고 욕하고 직장 가서 또 괴롭히고 그래서 못 움직였었는데 형이 시킨 대로 해보니까 웃어요 같이. 웃으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네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그래요. 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울증 환자라고 그랬는데 아니네. 예 안녕하세요 같이 인사를 한대. 너무 편안해졌어요.
형님. 예? 정말 고마워요. 형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이죠. 어제 통화를 했으니까 오늘 제가 일을 나가기로 했어요. 편의점에. 예? 형 말대로 거기 가면은 음식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넘기 전에 폐기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얘기해줬죠. 그런 것들도 좀 먹을 만한 거 챙겨서 그 못 먹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이제 혹시나 시간이 넘어간 걸 이 저기 뭐야 소비자들에게 팔까봐 미리 이렇게 수거를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은 단어 생각 못하게 기억상실증 계속 써요. 어? 그 유통기간은 음식이 상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 이상까지도 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이라도 네가 좀 챙겨서 먹고 혼자 있으니까 가족들하고도 싸우고 헤어졌대요. 심리치료죠. 가족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라. 형한테. 약을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이 그냥 보내줄게. 저기 뭐야 지금 그 친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요. 아니 저도 형님 다른 사람들도 자기 아는 사람들도 도와달래요. 그것도 좋지만 일단 네가 살아야 너랑 나랑 같이 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네가 형이 2, 3개월 안에 빨리 정상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응? 체중도 찌게 만들고 고립돼서 되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 네가 직장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어? 어? 할 테니까는 같이 그렇게 되면은 너랑 나랑 같이 하자. 응? 형이 뭐 10년간 일을 혼자 해왔는데 형도 혼자 하기 싫다 이제. 응? 같이 하자. 알았다고. 그래서 형님 음악 듣고 전화가 와요. 아 형님 음악 듣고 지금 일어나서 음악 듣고요.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공원 나와서요 지금 산책을 하는데요. 아우 형님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기분이 너무 상쾌해요. 아우 형님 고마워요. 내가 이걸 왜 못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전날에는 사람들이 째려봐가지고 그냥 들어왔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날 약을 더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조언을 했어요. 절대로 조직 스토커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모른 척 하든지 그냥 네가 옛날에 했던 대로 해라. 네가 거기는 사람이 안 오는 데인데 와요. 이래버려요. 그 얘기하면 안 된다. 거기에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는 거고 얘네들이 치료라고 해서 보내기도 한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조지 스토킹 전파목이 당한다라고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응? 응?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피해자들은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 테러를 가해가지고 모든 상황이 다 얘네들이 조작하는 거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지 스토킹 전파목이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즉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국민 8, 90%가 자살방지원들이니까 다 시켜서. 예? 망상병 코드가 매겨지면 자살방지원들에게 얘네들이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점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지 스토킹 전파목이 당한다는 생각을 접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라. 내가 그랬어요. 객관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너를 해치는 시민 조직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구나. 눈이 마주쳤어.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걔네가 시켜가지고 이렇게 째려보려고 하다가 내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표정이 바뀌냐면 보세요. 이렇게 째려보다가 내가 눈이 마주쳐서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이러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로 변해버려요. 네? 이게 매뉴얼이에요. 심리치료라고 해서 하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형 그 다음날 통화를 했어요. 거기 사람이 안 오는 데인데 공원인데 와요. 형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를 그냥 약을 쏴가지고 쓰러뜨려 버리더라고. 형님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하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 내가 전화하니까 형이 기절했었어요. 이거는 형이 얘기했듯이 그 조직 스토킹을 하고 생각을 네가 하는 즉시 얘네는 치료라고 더 한다. 여기서 네가 쓰러지면 안 된다. 내일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네가 인사를 한번 해봐라. 속는 셈 치고
형이 하는 얘기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 말이 맞았어요. 어? 저 오늘도 일어나서 형 말대로 음악 틀고 이렇게 흥얼대니까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근데 사람을 마주쳤는데 내가 먼저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는 이 사람이 웃으면서 예? 저한테 아유 안녕하세요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줬어요. 예? 형 말이 맞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형님 이제 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수법을 형 때문에 내가 알게 됐어요. 제가 속은 거예요 얘네들한테 그 수법에. 예? 그리고 밥을 계속 챙겨 먹어라. 어? 필요하다 되는 형 조금이라도 많이는 못 도와도 조금이라도 도울 테니까 챙겨 먹어라. 아 형 알았어요.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구토제하고 밥 먹을 때 목골 한 장 쏜다 그랬더니 아 맞네요. 진짜 그랬어요. 몇 개월간 못 움직이게 하고 못 먹게 하고 그래서 28kg가 됐어요. 그걸 이기는 방법은 못 먹게 하고 쓰러뜨리고 못 나가게 하는 거다. 요 세 가지를 악순환을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네가 일단은 나가서 움직이고 두 번째로 약간 구토제 싸서 먹고 구토를 시키더라도 먹어라. 그래도 먹어라. 응? 그래서 네가 어찌됐든 몸무게가 28kg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얘네들이 만든 거지만. 응? 근데 너 그럼 과거에 무슨 일을 했었니? 물어봤더니 근래 일한 거는 생각이 나는데 1년 전에는 내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건 넘어가면 되는 일이 아니다. 얘네들이 기억상실제 쏜다 그랬더니 맞는 것 같아 형님. 응? 네가 계속 그대로 그걸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리면 너를 지금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다. 왜? 너의 지금 체중을 28kg로 만들었고 거기 그 후부터는 치매 환자로 만들기 시작한다. 기억상실제 써서. 그래서 세 가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기억이 안 날 때 그것을 생각해내려는 노력을 해라. 그냥 넘어가지 말고 10번 이상 넘어가면은 너는 치매 환자로 이들이 아예 낙인을 찍어버린다. 응? 두 번째, 자고 일어나면은 8시간 이상 너무 큰 잠은 자지 말아라. 습관을 들여라. 8시간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죠. 8시간 이상 자면은 질병이 있다라고, 건강에 안 좋다라고 발표해요. 그것도 코드가 목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 목록이 수백 가지예요. 그걸 가지고 다 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못 움직이는 거 이겨낼 방법은 네가 시간을 정해서 8시간 정도만 자고, 그 나머지 시간은 뭐 음악을 틀고 일어나려는 노력도 하고, 환기도 좀 시키고 흥얼거리기도 하고 네가 좋아하는 게임도 해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꼭 8시간을 지키라는 게 아니다. 네가 피곤할 때 또 쉬어라. 푹 자라. 근데 되도록이면은 그거를 좀 네가 실행을 하려는 노력을 해라. 네 패턴을 그거를 얘네들이 깬 거고 네가 그 패턴이 깨지는 즉시 너는 우주 환자로 낙인을 찍어버린 거다. 그걸 다시 찾아야 된다. 알겠어요. 그 친구가 이제 일어나면 바로 음악 틀고 나와서 활동하고 나오니까 얘네가 또 심리치료라고 째려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조지 스토킹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서워서 이제 두려워하니까 이들은 너의 두려움을 먹고 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옛날에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바꿔야 된다. 얘네 생각을 떨쳐버려야 된다. 만나는 사람마다 얘네라고 조지 스토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네가 두려워진다. 점점 또 두려우라고 펜타닐을 쏜다. 맞아요 형님. 과거엔 안 그랬는데 막 심장이 뛰고 그래요. 이게 다 모든 피해자들의 패턴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웃으면서 한번 해봐라. 반갑게 네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해봐라.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는 정상이라고 위원회에다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회에다가 자살방지원들이 보고를 해준다. 그러면 코드가 내려간다. 맞아요 형님. 한 번 딱 해보고 맞네요 형님. 형님 말이 맞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광섭이도 그렇고 뭐 광섭이는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친구이기도 하지만 워낙에 다른 부분에서 좀 얘네들은 이 테러 방법이 5만 가지라 어떻게 해서든 그 정신질환 코드를 다 매겨요. 이 테러를 통해서. 지금 광섭이도 건강하고 다 직장생활 계속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민국이가 형이 생활하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맨날 약 테러 받는 거.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형도 테러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아니다. 일반 생활할 때 안 받는다. 형이 테러 받는 영상을 올리는 건 글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고장난 것처럼 느려서 그런 것처럼 못 쓰게 만들고 난 이걸 해야 되니까 못 쓰게 하고 또 못 쓴다라고 생각을 하게 해서 치료라고 항목을 써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항목의 테러를 강하게 맞을 때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계속 항목의 테러를 그렇게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저는 대부분 거의 안 받는다. 보세요. 약간 속이는 해요. 지금 목록이 하나 정도 남았어요. 100여 가지 이상, 100여 가지, 과거에는 한 목록을 100여 가지를 얘네들이 매기어서 테러를 하다가 지금 하나 정도 이제 남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거의 끝나가요. 안 받는다, 나는. 직장 생활도 다 하고, 차 안에서 생활 다 하고, 캠핑하고, 잡아가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일하고, 뭐 다 한다. 아연이 그 모습을 좀 찍어서 올려주세요. 아님 하는 걸 보고 배우게. 이 얘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찍기 시작한 거예요. 응?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왜냐면 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또 그 아이도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또 이찬접참 이런 얘기를 통해서 다른 피해자들도 도움이 되니까, 예, 그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예. 어제 저녁에 이제 여기 물 떠다가 샤워도 하고 화장실 이제 포타포트 있잖아요. 응? 그 저기 캠핑용 이제 화장실 그것도 좀 비우고. 예. 그리고 샤워도 하고 머리 좀 깎아야 되는데 바리감이 어디다 저번에 머리 깎고 바리감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 당근 하나 더 하든가 그래야 되겠네. 낮에는 사람이 꽤 되네요. 저쪽에 동네가 있고 여기 이쪽에도 동네 겸 뭐 저기 뭐 공원이 있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녀요.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쳐다보는 분도 있어요. 뭐 하세요? 뭐 캠핑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예 같이 떠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 과거에 4년 전 10년 전 영상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런 거 꿈도 못 꿨었죠. 네?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이용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네? 여러분들이 이 테러를 받으면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테러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곡을 시켜놓고 여러분들이 이거 해결하려는 의지를 이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나는 처음에 이 테러를 받고 이것을 이 시스템을 얘네들 누군지 이 시스템이 뭔지 다 알려는 노력을 할 때는 그때까지는 테러가 굉장히 심해졌었죠. 그런데 이제 4년 전부터는 대구에서부터는 내가 이제 다 알게 됐으니까 하나씩 이거를 코드를 낮추는 작업을 한 거예요. 네? 다 알게 됐으니까.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가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하는 5만 가지 만행이라는 걸 알고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코드를 낮추는 작업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확연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옛날 테러 받았던 상황하고 내 또 대처 방법하고 지금 이게 제가 여러분 내 영상 보다시피 다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나의 반응하고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죠. 네? 이거예요. 이거를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은 저처럼 대처를 해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왜곡시킨 거예요. 계속 망상병. 시민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생각하는 망상병 환자다라고 아예 여러분들은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못 빠져나오게. 족쇄예요. 여러분들의 그 단어가. 그래서 이 나치즘 방역에 속지 말아라. 이들은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고 속일 것이다. 속지 말아라. 속으면 어떻게 된다?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중학교 때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가리킨 거예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 나치들 방역팀을 사용시키면서 아리안 민족만 우라고 정신과 의사들이었죠. 나치즘을 할 때 아리안 민족만 우라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게 된다.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해라. 지금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방역이라고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죠. 예? 전염병과 질병을, 정신질환과 전염병, 질병을 막아야 된다.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해라. 똑같은 얘기예요. 정신질환자로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을 이용해서 정신질환자로 코드를 매겨서 바꿀 뿐이에요. 전염병 21세기의 질병자들, 전염병자들을 감염자, 질환자라고 죽이는 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법을 망상병 환자 증상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말을 하게 해서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기억상실제 써요.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펜타닐 써요.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테러 당한다라고 말을 하게 해서 정신질환자 코드를 매겨버리는 거예요. 감염 질환자들에게. 그래서 자타에게 해를 가할 수 있으니 테러 방지법을 적용해서 재단을 밟고 죽이는 거예요. 화학무기를 사회 안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화학무기 금지조약 11조항에 시민들하고 의료인들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치료라고. 그래서 그렇게 나치들을, 의료인들을 정신과에서, 지금도 정신과에서들이죠. 이들은 방역팀이에요. WHO에, 인류에. 치료제가 없어서.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인류는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우리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죠? 그거 누구 합니까? 조직 스토커들이 그거 방역을 해요? WHO,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방역팀이에요, 이들은 인류에. 그래서 이것을 그때도 정신과 의사들이 똑같은 얘기로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고 하면서 방역을 했던 거고, 지금도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사용시키고 2차 대전 때 인류의 보편적까지 5가지가 만들어졌죠. 첫 번째,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과거 인류는 치료제가 없어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방역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 의료인들이 양심을 지켜라.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정신건강 의사의 기술이에요. 죽이는 기술, 방역,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세 번째, 신경작용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증기 가스 형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정신건강 의사의 전유물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음을 당하는지 모른다. 이거 외부치료라고 쏘는 거 신경작용제, 화학무기.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사용시키겠다. 네 번째, 정치인들과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전체주의다. 전체주의는 즉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죠. 국민들의 주권, 재산권, 생명권을 파괴하는 거예요. 방역이라고 죽인다는 얘기예요. 계엄령이에요. 경비 계엄령, 비상사태, WHO에. 그런데 그 중에 계엄령은 정치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거고, 그 중에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경비계엄령, 방역이에요. 나치즘, 옛날 나치들이 했던 거, 의료인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했던 거. 그래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정치인들과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전체주의다. 그런데 전체주의 중에 공산주의하고 나치즘이 있다. 그런데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나치즘이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방역이란 얘기예요. 속지 말아라. 배터리가 없네. 속지 말아라. 그 공산주의가 하는 만행이라고 하는 거에 속지 말아라. 속으면 어떻게 된다? 왜 속지 말아야 되느냐? 배터리가 없어요? 속지 말아라. 속게 되면은 다 죽는다. 그들 손에. 이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지금 의료인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치인들만 계엄령이죠. 저기 뭐예요, 전두환 대통령 뭐 5.18 같은 거 했을 때 군대를 움직이는 건 계엄령이에요.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고 발표를 하죠.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는 건 경비계엄령이에요. 자연재해 시, 전염병 발생 시 하는 거예요. WHO의 국제비상사태, 비상사태가 경비계엄령을 말하는 거예요. WHO의 국제비상사태로 인해서 WHO의 긴급대응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의사들이 방역팀이 된 거예요. 옛날 나치들처럼. 이건 신나치즘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전염병과 질병과 정신질환을 막는다라면서 방역을 시작한 거예요. 심리치료, 외부치료. 이걸 하면서 자살방지원들에게, 피해자들에게는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왜곡을 시켜놓고 그 말을 하면은 망상병 코드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산을 갖고. 그래서 그거 중학교 때 가르친 대로 그대로 이들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그때 조직 스토킹 그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고 속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네 번째에 거기에 이제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속일 것이다. 이 얘기만 안 넣은 거지. 예? 마지막 지금 현재는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고 다 속아가지고 전 인류가 지금 이 나치즘 전체주의 나치즘을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고 속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시위, 폭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미국이 만든 시스템,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전 세계 국가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이 나치즘 방역 시스템, 전체주의 방역 시스템을 공산당이 하는 만행으로 마지막 그 말로 전부 왜곡을 시키고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전부 또 망상편 코드가 나오죠. 예?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전 인류가 감염 대상자이기 때문에. 2년 전에 WHO가 발표했죠. 예? 전 국민 중에 코로나 양성 환자 3,400만 명의 무증상 환자 그의 3배로 전 국민이 코드 감염해졌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치료 대상자다. 즉, 예? 그러니까 속지 마셔라. 오늘 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통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방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이번 영상의 핵심은 예? 음식 못 먹게 하는 거, 그다음에 체중 감못 움직이게 해서 체중 감소제 시키는 거, 악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음식 못 먹게 하고 못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들 안 움직이고 계속 있으면 입맛이 조금 떨어지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갑자기 뭐 농사를 하거나 노가다를 뛰거나 하고 와보세요. 음식 막 땡기죠. 그래서 제가 민국이한테 그런 조언을 한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 움직이면은 네가 입맛이 좋아지면 먹게 될 것이고 배가 고프면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네가 먹는 걸 보고 거식증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움직여라. 응? 그리고 네가 먹고 싶은 거를 찾아서 맛있게 먹어라. 즐겁게.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도 제가 좋아하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서 먹으면서도 혼자 내가 카메라 켜서가 아니라 먹으면서도 맛있어 막 이러면서 먹어요. 이거 먹으면서 보세요. 진짜 그래요. 맛있어 이러면서. 네? 얘네들은 예? 이런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져야 되는 행복감, 이거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자신들이 테러를 해서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테러 받는다라고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걸 쇠뇌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우울한 상태 만드는 거예요. 네?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은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예? 제가 그러면은 이걸 다 잊어버리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세 가지 조언을 하는 거예요. 항상 즐겁고 긍정적인, 얘네들이 테러를 해서 사람들을 싹 보내서 조직 스토킹 당한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만들고 계속 그래요. 그 생각이 들 때 끊어야 돼요. 바로 딴 생각으로 전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란 말이야, 여기 앉아있는데 이렇게 자살방전이 지나가면서 싹 째려봐. 그러면은 여러분들 딱 보고 또 이 새끼들 또 그랬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바로 끊으란 얘기예요. 딱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라든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다른 걸 바로 그냥 유튜브 봐야지, 음악 들어야지, 바로 생각을 차단하라는 얘기예요. 얘네하고 연관되는 생각을 계속 차단하라는 얘기예요. 얘네는 계속 펜타닐을 통해서 쏴가지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집중을 시킨다고. 펜타닐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울증 치료제라고 얘네가 계속 쏘는 게 펜타닐이 주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단하라. 그 다음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응? 조직 스토킹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그 생각을 끊어라. 응? 그 생각을 끊고 즐겁게 지내라. 응?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어. 응? 시원해. 시원하다. 한바퀴 들어나. 시원해. 공기 좋고 너무 좋네. 여기 자리 너무 좋아. 응? 유튜브 보면서도 깔깔대고 혼자. 응?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끌어내야 된다. 이게 뭐 일부러 끌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본 모습을 찾는 거예요. 예? 이들은 여러분들의 본 모습을 파괴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반대로 거기에 끌려가면 죽어. 이들 손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본 모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긍정적인 생각, 이들하고 관련된 생각을 끊고 계속 긍정적인 생각, 즐거운 생각, 그 다음에 감사한 생각. 응? 감사한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들이 자택을가는 조직 스토킹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에 반대되는 생각은 즐겁고 감사한 생각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러분들이 아우 너무 고맙네, 아우 뭐 예를 들어 물을 한 잔 먹었어요? 커피를 한 잔 먹었어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아우 저 냉장고 너무 좋네, 너무 고맙네,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잖아. 응? 맛있는 밥을 이거 오징어로 먹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아유 이거 농부들이, 이제 어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너무 감사하고 참 맛있네. 예? 예? 이건 좀 오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감사한 생각, 그 다음에 즐거운 생각을 하는 건 얘네가 제일 싫어요. 예? 그건 조직 스토킹 당한다라는 생각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생각. 응? 응?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차, 집. 응? 태어날 때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전부. 물론 내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지만, 응? 옛날 뭐 조선시대나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뭐 응? 석기시대 같은 때 뭐 돈이 있다고 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누리지 못하잖아요. 옛날 왕들도 못 누렸던 걸 우리는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왜? 인류가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다 응?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어떤 컴퓨터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오징어조차도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감사한 생각, 그 다음에 기쁨, 즐거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들 생각 계속 차단해라. 이 생각, 그 다음에 움직이고, 응? 뭐 즐거운 음악 듣고, 뭐 즐거운 생각도 생각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즐거운 영상도 보고, 음악도 보고, 아유 안녕하세요 흥얼거리기도 하고, 나 혼자 이래 좋네, 흥얼거리고 그래요. 노래도 따라 부르고. 응? 원래 여러분들이 하던 과거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움직이는 거. 네? 최소한 자고 일어나는 거는 시간을 어느 정도 지켜라. WHO에서 발표하잖아요. 7시간, 성인은 8시간. 요 정도가 좋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우울증 코드를 못 매기는 거예요. 즐겁고 감사하고 조직 스토킹 전파먹이 테러당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응? 응?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는 게 뭐 요즘은 뭐 새벽에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밤낮이 이게 요즘은 24시간 다 활용해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자는 시간은 뭐 특히 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8시간, 7시간 정도를 어느 정도 지켜라. 그 다음에 피곤할 때 또 자도 된다. 피곤한데 막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그것도 얘네는 또 코를 걸어요. 응? 몸이 피곤한데 몸을 혹사시킨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것만 지켜줘도 여러분들은 우울증이라고 코드를 매겨서 테러를 해서 안락사법을 적용시켜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라고 테러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응?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한번 해보세요.